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나이 올해 70입니다. 디지털 난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난민이라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고향을 떠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즘 들어 알겠더군요. 나는 정말 난민이 맞구나. 내가 살던 세상에서 쫓겨나서 낯선 땅을 헤매는 난민.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제 아침이었어요. 새벽 6시 반쯤 됐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딸아이가 출근 준비하는 소리였어요. 부엌에서 서둘러 뭔가 챙기는 소리, 가방 지퍼 채우는 소리. 그러더니 안방 문을 살짝 열더니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아빠, 미안해요. 급한 미팅이 잡혔어요. 오늘 하루만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뭐가 미안해. 손녀 봐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했지요. 딸아이는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직 곤히 자고 있는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제 방 이불 위에 눕혔어요. 잠옷 차림의 꼬맹이가 스르륵 눈을 감은 채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란. 아이고, 이게 사는 맛이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니까 보드라운 게 아직도 아기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5살인데도. 딸아이는 황급히 나가면서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툭 놓고 갔어요. 아빠, 죄송해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아침은 대충 드세요. 서연이는 점심때쯤 제가 데리러 올게요. 문 닫히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 그리고 정적. 나는 한참을 그 10,000원짜리를 바라봤어요. 그 돈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씁쓸하기도 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배고파. 햇버거 먹고 싶어. 햇버거래요.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칠 전부터 유치원에서 햄버거 노래를 배웠나 봐요. 아침마다 햇버거 맛있어 치즈가 쭉쭉 이러면서 돌아다닌다고 딸애가 웃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싫어. 햇버거, 햇버거. 고집을 부리더군요. 보통 때 같으면 딸애가 그럼 다음에 사줄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제가 봐야 하는 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손녀한테 멋진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 햄버거 하나 못 사주겠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걸로 끼니를 때우던데. 손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는 신이 나서 종종걸음으로 앞서가고 10월 아침 공기가 상쾌하더군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햄버거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지나쳤는데 늘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지요. 그때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직접 들어갈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예전 기억과 달랐거든요. 카운터에 직원이 서 있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전부 큰 화면 앞에 줄을 서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아, 그거 키오스크라고 하던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저걸로 주문한다고. 그때는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서연이가 바지를 잡아당기며 재촉했어요. 눈은 이미 메뉴판 사진을 향해 있고 저는 본능적으로 카운터 쪽을 찾았어요. 사람을 찾았어요. 젊은 직원 한 명이 보이더군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 목에 명찰을 단 청년이었어요. 저기,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은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고 손가락으로 그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손님,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기계처럼 무감정했어요. 딱 업무 매뉴얼대로 읽는 것 같은. 아, 저는 좀 기계가 어려워서. 키오스크 사용법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가더군요. 자, 이제 내 차례입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서연이는 옆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할아버지 빨리 하고 재촉하고 뒤에서는 정장 입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고 벌써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화면 가득히 펼쳐진 메뉴들. 신제품, 프리미엄, 주니어 세트, 해피밀, 할인 행사. 버튼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색깔도 형형색색이고 글씨 크기도 제각각이고.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손녀가 먹고 싶다던 게 뭐였더라? 햄버거. 그런데 햄버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불고기버거, 치킨버거, 새우버거, 베이컨버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제일 위에 크게 나온 불고기버거 세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음료 선택이래요. 콜라, 사이다, 환타, 스프라이트, 아메리카노, 우유.
아니, 햄버거 하나 시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콜라를 눌렀어요. 그런데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를 선택하래요. 미디엄, 라지, 업사이즈. 할아버지, 나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서연이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또 어디서 추가하는 건데. 화면 어디를 봐도 아이스크림 버튼이 안 보여요. 옆에? 위에? 스크롤을 해야 하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어요. 그런데 제 손가락이 너무 굵은 건지, 화면이 너무 민감한 건지 자꾸 엉뚱한 게 눌리는 거예요.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리 해야 해. 빨리.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화면이 갑자기 꺼지더니 처음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시간 초과로 인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시간 초과. 내가 뭘 그렇게 오래 생각했다고요. 1분? 2분?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었나요? 뒤에 서 있던 회사원이 혀를 차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즉,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버렸어요. 세트고 뭐고 그냥 햄버거 하나만. 제일 위에 크게 나와 있는 불고기 버거 단품만 눌렀습니다. 음료도 패스. 아이스크림도 패스. 집에 가서 우유라도 줘야지.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카드를 꽂으라고 하더군요. 주머니를 뒤적여서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카드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겨우 집어서 슬롯에 꽂았습니다. 기계가 삑삑 소리를 내더니 뭐라고 글자가 떴어요. 카드를 너무 빨리 제거하셨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빨리 뺐대요. 빨리 뺐다고. 언제 빼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기계는 말도 없이 그냥 꽂혀 있기만 한데. 다시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30초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에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이번에는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정장 입은 남자가 옆으로 비키라는 듯이 손짓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켰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면서 햄버거 하나 제대로 못 시킨다고 남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했어요. 그 남자는 손가락을 쓱쓱 몇 번 움직이더니 10초도 안 돼서 주문을 끝냈어요. 제가 10분 동안 씨름하던 걸요. 할아버지, 왜 아이스크림 안 샀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다음에 사줄게.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햄버거를 받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햄버거를 한 손에 들고 맛있게 먹으면서 걸어가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걸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손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주는 할아버지.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남한테 비켜줘야 하는 늙은이. 이게 바로 디지털 난민이구나. 난민. 이게 햄버거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삶이 온통 이래요. 지난달에 은행에 갔어요. 통장 정리 좀 하고 돈 좀 찾으려고. 제 돈, 제 통장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예전에는 창구가 5개나 있었는데 이제는 2개밖에 안 남았더군요. 나머지는 전부 기계로 바뀌어 있었어요. 창구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기계 앞에는 사람이 없고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르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고 돈 좀 찾으려고요. 아, 그거는 저기 ATM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준다는 말에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계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해서 눌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조회, 출금, 이체, 상품 가입, 대출. 버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10만 원만 찾고 싶은데 출금을 눌렀어요. 금액을 입력하래요. 10만 원을 눌렀는데 확인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 왼쪽,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직원을 불렀어요. 젊은 여직원이 와서는 한숨을 쉬더니 화면을 쓱쓱 눌러서 10초 만에 해줬어요. 어르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요. 그 직원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돈을 받아들고 황급히 은행을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봤어요. 은행 벽면에 크게 붙어있는 포스터를요. 모바일 뱅킹 하시면 금리 우대 혜택.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내면 거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 돈을 제가 찾는데 사람 얼굴 보고 거래한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가요? 저는 모바일 뱅킹이 무서워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데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어르신들이 전 재산을 날렸다고. 그래서 저는 사람 얼굴 보고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며칠 전 일입니다.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나왔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섰어요. 손을 들어서 흔들었어요. 민 택시가 지나가면 더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가 지나갔어요. 전부 빈 차였는데 한 대도 안 섰어요. 민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저는 처마 밑으로 피해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때 옆에서 젊은 여자분이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택시 부르세요. 요즘은 길에서 안 잡혀요. 다 앱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앱. 저는 그게 없는데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결국 그분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택시 안에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 요즘은 손님 안 태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앱콜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걸 먼저 처리해야 해서요. 그러니까 저처럼 길에서 손 흔드는 사람은 이제 손님이 아닌 거예요. 앱을 쓰는 사람만 손님인 거죠. 병원 예약도 그래요. 동네 정형외과를 40년 넘게 다녔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요. 전화로 예약하면 네, 최봉식 환자분 목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하고 친절하게 받아주셨는데 지난달부터 바뀌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녹음된 목소리가 나왔어요.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문의사항은 4번을 눌러주세요. 4번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5분? 10분? 통화 연결음만 계속 나오고 결국 끊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찾아갔어요. 직접 가서 예약하면 되겠지 싶어서 접수 창구에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예약 좀 하려고요. 어르신, 예약은 앱으로만 받고 있어요. 당일 접수는 가능한데 한두 시간 대기하셔야 해요. 한두 시간. 그냥 돌아왔어요. 무릎이 아픈데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릴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무릎은 아파요. 하지만 병원 예약을 못해요. 미용실도 식당 웨이팅도 기차표 예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권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디지털 사용 능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혔어요. 저는 지금 디지털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음 놓고 외출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필요한 병원 진료도 못 받고 이게 내가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살아온 나라에서 70살에 맞이한 삶입니다. 서연이는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할아버지, 맛, 그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아이스크림은 못 사줬지만 그래도 손녀가 행복해하니까요.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문 조금 느리게 한다고 뒤에 사람들이 1분, 2분 기다리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짐이 됐어요. 디지털 문맹, 꼰대, 답답한 어르신.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존심 하나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 세상은 저를 자꾸만 초라하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배움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한 달 전에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걸 한다기에 신청했어요. 첫 시간에 갔어요. 강사 선생님은 아마 30대쯤 됐을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들 어렵지 않아요.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화면을 쓱쓱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여기 이 앱을 깔고요. 여기를 누르고 이걸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있어요. 자, 따라 하셨죠? 이제 다음 단계로. 저기, 선생님, 제가 손을 들었어요. 드래그가 뭐예요? 아, 그거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 미는 거예요. 이렇게요. 손가락으로 시범을 보이는데 너무 빨라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업 2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앱 하나도 제대로 못 갈았어요. 옆에 앉은 다른 어르신은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신기하네 하면서요.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더 부끄러웠어요. 결국 두 번째 수업부터는 안 갔어요. 딸한테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여기 이 아이콘 누르면 잠깐 천천히 좀. 에휴, 아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면 된다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딸아이는 답답해하고 저는 위축되고 결국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어요. 편의점도 무인 계산대가 생겼어요. 물건 바코드를 직접 찍고 카드를 긁고 처음에 시도했다가 바코드를 못 찍어서 한참을 헤맸어요. 알바생을 불렀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와서 삐삐 찍어주고 가더군요. 다음부터는 그냥 유인 계산대로 갔어요. 줄이 길어도요. 주차장도 무인 정산기예요. 주차권을 어디에 넣는지, 카드는 어떻게 긁는지. 한 번은 정산을 못해서 출구에서 30분을 서 있었어요.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려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땀만 뻘뻘 흘렸어요.
결국 관리실에 전화해서 직원이 나와서 해결해 줬어요. 그때 직원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어르신, 요즘은 다 이런 거 쓰는데 좀 배우셔야죠. 배워야 한다. 저도 알아요. 배워야 한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배워요? 누가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서 가르쳐 줍니까? 유튜브 보라고요? 유튜브 켜는 것도 어려운데 책을 사라고요. 글씨는 개미만 하고 용어는 외계어 같은데. 어제 저녁이었어요. 딸아이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을 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햄버거 사줬어. 근데 아이스크림은 안 사줬어. 딸아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빠, 햄버거 가게 어떠셨어요? 키오스크 괜찮으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응, 괜찮았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할만하더라. 딸아이는 안심한 듯 웃었어요. 다행이다. 아빠도 이제 적응하시네요. 적응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딸한테조차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남한테 비켜줬다고. 아빠가 손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줬다고. 그 말을 하면 딸이 미안해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초라해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디지털 난민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거짓말로 버티는 것. 저는 사람 사는 세상을 그리워해요. 식당 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겨주던 이모님들. 할아버지, 오늘은 삼겹살이 좋아요 하고 추천해주던 주인 아줌마. 은행 가면 어르신, 오늘 춥죠? 하고 인사하던 창구 직원. 택시를 잡으면 어디 가세요? 하고 따뜻하게 물어보던 기사님들. 그 작은 대화들, 눈 마주침들, 미소들. 그게 저한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나도 아직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딜 가도 화면뿐이에요. 기계뿐이에요. 소리와 터치하세요. 라는 안내음만 들려요.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저 빨리 주문하고 빨리 계산하고 빨리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만 느껴져요. 효율, 편리함, 빠른 속도. 그게 전부인 세상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게 있어요. 따뜻함이에요. 인간미예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70세입니다. 80세가 되면 어떨까요? 90세가 되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10년 후, 20년 후는 얼마나 더 빨리 변해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는 지금의 키오스크조차 구식이 돼 있겠죠. 음성인식? 얼굴인식? 뭔가 더 새로운 기술? 저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따라가고 싶기는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는 지쳤어요.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반복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밖에 나가면 또 어떤 기계와 마주칠지 모르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창피를 당할지 모르니까,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커피숍 가자고 하면 겁이 나요. 거기도 키오스크일 테니까.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불안해요. 웨이팅 앱을 쓸 줄 몰라서 민폐가 될까봐. 그렇게 하나씩 관계가 끊어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어요. 디지털 난민이 진짜 난민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기다려 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키오스크에 도움 요청 버튼 하나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거 누르면 직원이 와서 천천히 도와주는 거예요. 은행에 창구 한두 개만 더 남겨두면 안 될까요? 디지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택시 중에 몇 대라도 손님을 길에서 태워주면 안 될까요? 병원 예약을 전화로도 받아주면 안 될까요? 이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아니면 저희 세대를 위한 디지털 도우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될까요? 동사무소에라도 주민센터에라도 한 분만 계셔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던 대로 사람을 대면하고 말로 소통하고 느리게라도 제 방식으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는 소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이에요. 세금 내고 투표하고 경제활동하는 시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적응 못하면 도태된다 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술에 맞춰 살아야 하고 기술을 못 쓰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세상. 이게 정상입니까? 효율도 중요합니다. 빠른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도 편리한 건 압니다. 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느린 사람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해요. 서툰 사람도 배제되지 않아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르신들도 배우시면 돼요. 네, 맞아요. 배우면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70년을 아날로그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인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이해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후에 당신이 70세가 됐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한 세상일 거예요. 뇌에 칩을 심는 기술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홀로그램으로 모든 걸 조작하는 세상일지도 몰라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도 못해요? 좀 배우세요.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당신들만큼 빨리 살고 싶지만 우리의 속도는 이게 전부예요. 소연이는 어제 자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내일도 햇버거 먹고 싶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또 사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그 기계 앞에서 떨어야 할까? 또 누군가에게 비켜줘야 할까? 저는 디지털 난민입니다. 내가 살던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배우라고 강요받는 사람. 배우지 못하면 도태되는 사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느리고 서투르겠지만 계속 시도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손녀한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탁입니다. 우리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우리도 가고 있어요. 나는 디지털 난민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이 중 디지털 소외 계층 약 300만 명. 당신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늘 어디선가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서 계실지 모릅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